안녕하세요. 빅원입니다. 자, 오늘은 하드베이트를 통해서 서치베이트를 하는, 찾고 잡는 그런 어떤 그 운용법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, 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서치베이트, 하드베이트를 통해서 하는 그런 몇 가지 루어들을 좀 같이 소개를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하드베이트로 서치베이트를 할 때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프리리그나 어떤 그런 웜채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많이 있죠. 예. 대표적으로 이 하드베이트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맹 수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일정하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. 물론 하드베이트도 뭐 싱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하드베이트가 갖고 있는 그 자맹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죠. 자, 그래서 이 하드베이트를 먼저 이제 서치베이트로 활용을 하실 때 일단은 좀 먼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베이트류의 어떤 그런 어필력이라든지 특징적인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민호가 지금 한 세 종류가 있어요. 이렇게 이거는 OSP 바로나,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가베스 110,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벨 민호 레이드 재팬에서 나온 이렇게 세 종류인데 뭐 셋 다 같은 그 저크베이트죠. 저크베이트지만 얘네 셋이 갖고 있는 그 어필력이라든지 어떤 그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.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서치베이트로 활용을 할 때 이 저크베이트 얘네 셋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내가 어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서치베이트용으로 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. 그러니까 좀 대조적으로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같은 2분의 1 온스거든요. 근데 일단 길이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얘가 좀 더 길어요. 얘는 거의 125mm. 그렇게 돼 있는데 몸체도 보면은 얘는 좀 굉장히 좀 이 몸체가 좀 두껍죠. 얘는 좀 얇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높이나 이런 부분도 얘는 더 두꺼워요. 그래서 이제 똑같이 릴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물을 밀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강합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겠죠. 아무래도 더 높고 그다음에 더 두껍기 때문에 물을 밀어내는 워블링의 어떤 그 세기가 더 센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몸체도 얇고 길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길쭉하게 잘 빠졌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물속에서의 어떤 저항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얘로 그 멀리 정말 비거리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멀리 캐스팅을 하고 정말 빠르게 감는 거죠. 이렇게 빠르게 감아주면 이렇게 뒤뚱뒤뚱 움직이는 액션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마치 그 바이브레이션처럼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빠르게 릴링을 했을 때 이렇게 물속에서 저항이 심하다면은 그 릴이라든지 뭐 로드라든지 이런 부하가 굉장히 심하겠죠. 그렇다 보면은 빠르게 좀 서칭을 하고 서치베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걸로 좀 많이 그 광범위하고 좀 넓게 이런 오픈워터 지역이라든지 수심대도 어느 정도 그 한 1m권 내에서 내가 조금 그 자맹을 시켜서 좀 빠르게 탐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저크베이트를 통해서 그 많이 좀 서칭을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심대가 좀 깊지 않은 상류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상류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바닥에 어떤 그 장애물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수초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경우 그리고 수심이 1m 내외로 될 경우에는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한겨울이 아닌 이상은 저는 한 11월 달 정도까지는 탑워터를 칩니다. 이렇게 뭐 스틱 베이트를 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약간 고소온기 같은 경우에는 스틱 베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에 탑에서 이 그 워킹도도 갈직자 액션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그 수온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틱 베이트를 사용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그 어필력이나 이런 부분들
좀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버진 크랭크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.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도 탑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, 예를 들어서 이 버진 크랭크와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차이가 크거든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로드를 좀 굉장히 좀 밑으로 내려서 기본적으로 탑워터긴 하지만 약간은 그 벌진 같은 그런 형태 있죠. 예, 수심 탑에서 한 뭐 10에서 한 20cm 내외. 예, 이 정도로 살짝만 물에 들어가서 예,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어필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빠르게 탐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탑워터류들을 꼭 너무 여름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수심이 어느 정도 1m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류라든지 또 주변에 장애물이 많은 지역이 있다면 충분히 이 탑워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. 예. 저는 뭐 전라도나 이런 밑에 지방 가면은 11월 달까지도 탑을 치거든요. 예. 그리고 충분히 바이트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탑워터도 좀 어떤 서치 베이트의 좀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하나, 또 서치 베이트로 굉장히 제가 좀 애용을 하는 이제 하드 베이트가 있는데, 그게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이거 바이브레이션 립리스 크랑크 베이트죠.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. 물론 뭐 이렇게 크랑크도 있긴 합니다만, 크랑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는 좀 빠르게 릴링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인 어떤 워블링이 굉장히 세요. 그렇기 때문에 릴이나 뭐 이런 로드에 좀 부하가 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. 근데 이런 립리스 크랑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잖아요, 몸체가. 그래서 어느 정도 뭐 6점대나 심지어는 7점대 기어비를 가지고 정말 이 정도 속도로 감거든요. 굉장히 빠르게. 이건 지금 6점대인데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감아요. 예, 빠르게 릴링을 통해서 하는데, 얘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크베이트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오픈워터 지역, 그리고 얘를 또 많이 쓰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싱킹이잖아요. 뭐 얘네들은 립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멘 깊이가 좀 정해져 있는데,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릴링의 속도, 얼만큼 내가 빨리 감을 건지, 그리고 캐스팅을 한 다음에 착수를 어느 정도 시키고 그 다음에 로드를 어느 정도를 들어주느냐, 그리고 릴링을 어느 정도로 빠르게 감느냐에 따라서 이 수심대를 내가 조금 원하는 대로 좀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뭐 이건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기는 한데,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고 연습을 하시면 정말 어느 정도 바닥에서 뭐 중층, 이렇게까지 조금 원하는 수심대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, 그리고 또 많이 사용을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, 요런 이제 크랑크 같은 경우에는 자맹 수심이 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게 없죠. 싱킹이기 때문에. 액션을 또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얘는 이 수직적인 움직임, 그죠? 그래서 뭐 리프트 앤 폴 쭉 들어올리고 떨궈주고, 쭉 들어올리고 떨궈주고, 그죠?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워블링으로 막 했다가 또 떨궈주고, 올라갔다가 떨궈주고, 이런 형태로 어떤 하드베이트들이 기존에 낼 수 없는 약간 수직적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, 이 크랑크 베이트로 이 립리스 크랑크 이런 걸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또 뭐 뭐니 해도 이 립리스 크랑크 같은 경우에는 뭐 비거리가 굉장히 좋죠. 비거리가 뭐 프리리그 뭐 못지않게 그 이상 비거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 넓은 그런 오픈워터 지역에서는 수심대도 나오고, 그런 지역에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캐스팅을 하실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뭐 웜채비, 프리리그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잡기가 좀 힘든다. 근데 가뜩이나 뭐 어느 정도 바람까지 막 이렇게 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웜채비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속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필력을 강하게 줘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립리스 크랑크 베이트를 사용을 하면 또 굉장히 또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, 또 서치 베이트의 목적으로도 굉장히 좀 여러 다방면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.
그래서 조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물론 뭐 이 림리스 크랑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드베이트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트래블 훅이 달려있기 때문에 뭐 밑걸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크죠. 근데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초반에 그래서 너무 뭐 비싼 거보다는 좀 저렴한 거, 한 3,000원대? 이 정도로 해서 좀 여러 개를 구입하셔서 충분히 운용을 내가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밑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또 현저하게 그런 떨궈 먹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. 뭐 사실 뭐 연습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죠. 그래서 아무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옆에 보이는 이런 이제 빅베이트. 이 빅베이트도 이 서치베이트의 목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뭐 타버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스틱베이트, 스틱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말 탑이죠. 그리고 물론 얘도 뭐 굉장히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야마토 주니어. 네, 뭐 야마토도 있죠. 더 사이즈가 큰. 이제 기본적으로 타버터기 때문에 그 어떤 물 수심 있는 쪽까지 굉장히 어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부족해요.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포퍼가 훨씬 좋죠. 포퍼가 물 수심대까지 더 베스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요, 얘는. 이 앞에 컵이 물을 확 밀어내면서 그 수심층에 있는 베스들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타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적죠. 그리고 전반적으로 타버터들이 말 그대로 이제 탑에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수심대까지 이렇게 좀 그 어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빅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이 볼륨감, 뭐 이게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하죠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2온스급인데 이거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. 이제 요즘 뭐 4온스, 5온스 막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뭐 크다 뭐 그렇게 절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. 이런 애들도 다 똑같아요. 지금 다 2온스 클래스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기존에 내가 사용하는 이런 웜들에 비해서 이런 하드베이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볼륨감이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이 탑에서 액션을 정말 툭툭 이렇게 쳐주는 것만으로도 얘가 이렇게 갈직자 액션 아니면은 조금 더 강하게 쳐주면은 약간 이렇게 글라이드 S자 액션 이런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볼륨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어필력이 상당합니다. 이 빅베이트 같은 경우에는. 그렇다고 이제 빅베이트를 너무 수심대가 깊은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탑층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, 그죠? 빅베이트를 무슨 한 1m 이상 막 자맹시켜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, 보통은. 많이 자맹을 시킨다 하더라도 20에서 30cm 내외, 이 정도로 그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하죠. 볼륨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 서치베이트의 이런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다른 하드베이트류들은 뭔가 이 횡적인 움직임, 그리고 또 빠른 움직임, 그죠? 이런 것도 이렇게 빠른 움직임들. 뭐 이런 림리스도 크랑크베이트도 빠른 움직임이죠. 횡적이고. 근데 이 빅베이트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징이 그 정적인 움직임이 있죠. 그리고 이제 굉장히 피네스하게 정말 이 탑에 계속 띄워 놓은 상태에서 로드를 가지고 탁탁 쳐주면서 굉장히 피네스하고 예민하게 또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사실 그렇게끔 운용을 하는 하드베이트류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필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선 부족한 면이 많은데 피네스하고 예민하게 운용은 하지만 굉장히 또 어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뭐 그래서 뭐 빅베이트 요즘 뭐 워낙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빅베이트도 그 서치베이트의 어떤 목적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빅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? 약간 현타가 오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. 그게 뭐냐면
어느 정도 이런 얘네들처럼 다른 하드베이트들처럼 좀 빠르게 움직이고 릴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닌 뭐 로드의 액션, 그다음에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동적인 그런 그 액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고 나서 아 이게 뭐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으실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내가 충분히 그 로드웍이나 릴링을 통해서 그 액션을 내가 충분히 그 연습을 통해서 빅베이트를 컨트롤을 잘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강력한 이런 어필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베스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빅베이트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런 하드베이트류들을 통해서 서치베이트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빅원이었습니다.